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포항은 구석구석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굵직한 현안들도 많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과제들도 많은데 오늘 장효세 파워 인터뷰에선 주요 현안들의 현재 상황을 좀 면밀히 짚어보고 정부나 국회 차원의 지원 그리고 지역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정감사로 바쁜 와중에 지역 현안까지 챙겨가면서 눈코 뜰 새 없는 분이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포항 북구가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또 파워 인터뷰 출연하셨는데요. 네. 뭐 요즘 정치권, 뭐 요동치는 정치권 이렇게 네. 뭐 대변할 수 있고 또 국정감사에다가 지역 현안까지 챙기는데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네, 정말 바쁩니다. 국토위 가시면서 더 바빠진 것 같아요. 네, 국토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일이 한 2배, 3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중요한 그 이슈들이나 좀 그렇죠. 중요한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들 해결하는 데는 국토위가 짱입니다. 경쟁력 치열하고. 이 경쟁력 치열하고 의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위원회고요. 물밑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입니다. 지금 국토위원회 좀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순살 아파트니 네. 전세 사기니.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때 화물연대, 화물노조 그렇죠. 파업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 화물연대 파업하면 물류대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종식시킬 건가 해서 정부와 야당과 물밑 협상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그 노조 문제를 잘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건설 현장에서 건폭 문제, 건폭 문제가 또 올 초에 또 그렇죠. 다뤄지고 해서 건폭 문제도 이것도 그 켜켜이 쌓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해결에 앞장을 섰고 한참 일을 하던 와중에 또 전세 사기 문제가 터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세 사기 문제 이거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을 했습니다. 제가 법안 발의를 했는데 28일 만에 여야가 네. 최초로 완전히 처음에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는데 한 달이 안 돼서 이걸 협의안을 만들어냈어요. 합의안을 만들어내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네. 지금 그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또 부족한 부분 앞으로 또 개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아직 채 끝나기도 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무량판 구조, 네. 지하 주차장 그 이게 붕괴되는 그런 네, 사고가 네, 발생이 네. 됐죠. 소위 뭐 순살 아파트 그러니까, 이래서 네.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정부도 즉각 조사에 착수를 했고 저희 당에서도 관련 TF를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TF의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네. 또 정부 또 건설업계, LH 등등 지금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그러니까 설계, 시공, 감리 이게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완전히 그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이 모든 제도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국감 기간이어서 잠시 멈췄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끝나면 재개해서 새로운 그 제도, 법 개정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민들은 우리 지역 현안들이 어떻게 좀 잘 풀어가고 있는가, 또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또 난제는 뭔가 이런 걸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래서 뭐 이번 국감에서도 제가 좀 보니까 얼마 전이죠. 2차전지 입주 기업들, 이게 포항에 네.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이 계속 이제 포항에 노크를 하고 있는데 2차전지 입주 예정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굉장히 좀 심중하게 이렇게 좀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포항 얘기였어요. 네, 주로 네. 어떤 얘기였나요? 굉장히 이번에 이제 저희가 사실 미래 100년 또 다른 먹거리가 2차 전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2차 전지 특구로 지정이 됐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지금 포항으로 많이 노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그 관련해서 인프라 조성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부지고요. 네. 그다음에 용수고 그다음 전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 부지 문제 때문에 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게 포스코 퓨처램이에요.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램이 지금 그 국가 산단인 블루밸리 산단에 네. 입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24년 내년 1월에 내년 1월에 내년 그러니까 1분기죠. 3월 네. 안으로 네. 공장을 착공하고 또 25년 3분기 9월까지 이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은 지금 빨리 지금 공장을 착공할 수 있도록 부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지난달 말, 그러니까 9월 말에 이 소식을 이제 포항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그 지금 현재 이 블루밸리 안에는
그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계, 철강,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등인데 2차 전지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산당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네. 또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절차가 국토부 산자부에서 6개월, 3개월에서 최장 9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아하. 이게 다 끝나고 행정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 부지에 지금 단차가 5m입니다. 그래서 이 단차 작업을 그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6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토탈 15개월이죠. 아, 그럼 15개월이 기업 걸리고 입장에서는 난 다음에 굉장히, 예.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램은 이게 안 되면 시간 안에 안 되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우리는 다른 곳에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항시에서 저한테 조금 늦게 이제 전달은 했지만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역 그래서 현안이니까. 예. 굉장히 고심 끝에 제가 이 지금 블루벨리 산단을 그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가 LH입니다. 네. 그래서 LH에 제가 이 사정을 얘기하고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LH는 원칙적인 답변만 처음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LH 사장님과 네. 함께 그 국가 블루벨리 산단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을 얘기하고 네. 지금 1차로 이 그 포스코 퓨처램이 들어오지 않으면 향후에 2차 전지 산업은 우리가 끌어올 수 없다. 그렇죠. 라고 굉장히 네.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먼저 평탄화 작업부터 먼저 하도록끔 제가 요청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요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LH는 그 이번에 이제 직접 평탄화 작업을 원래는 이 행정 절차 업종 끝나고 추가 난 후에. 변경하는 그 행정 절차 끝나고 하는 것을 당겨서 지금 먼저 그 평탄화 작업을 해주는 하고, 것으로 이번에 예. 완전히 입장을 선회해서 답변을 제가 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스코 퓨처램이 딴 곳으로 가버리면 우리로서는 낭패거든요. 손실이죠. 굉장히 그래서 큰, 예.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봐서는 그 포항시가 원래 MOU 체결을 하게 돼 있으니까 포항시에서 어떤 난제가 생기면 제가 지금 국토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토스를 해서 국회의원과 시장과 다 이게 삼각 편대가 돼서 네. 아주 일심동체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지금 용수 문제나 전력 문제도 제가 지금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와 또 환경부, 산업부 다 지금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제가 정확한 답은 못 드리지만 잘 될 것 같고요. 국토부와 산자부의 아까 그 행정 절차도 제가 최단기간에 하도록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물론 포항이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된 후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향후에 또 수소 관련 또 네. 기업들도 들어올 텐데 뭐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좀 굉장히 상징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은 많은데 지금 사실 2차 전지 산업이 갑자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네. 배터리 저 수요량도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고요. 있고, 예.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네. 때문에 지금 공장을 급하게 지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이 부지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포항에 그 공장 산단 부지가 국가 산단, 일반 산단 네, 네, 모두 그렇죠. 합쳐서 한 네. 1,200만 평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플러스 앞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부지를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1,000만 평 정도를 1,000만 평 정도를 더 확보를 해놔야만이 네. 그때 언제든지 기업들이 원하면은 그때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포항시가 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 지금 부지가 우리가 네.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기에 저도 뭐 이번에 삼선이 만약에 되면 여기에 제 힘을 다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니까 네. 확실하게 다져놓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 난제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풀어가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이제 지역 사회가 또 한편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뭐 정치권에서도 지금 계속 그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확충 이런 문제가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맞물리면서 연구 중심 의대 네. 설립이 지금 큰 이슈인데요. 네.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 뭐 별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포항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미래 먹거리를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2차 전지도 차근차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포항이 소위 대박이 난 것이고 네. 지금 우리 포항이 바이오 헬스 산업 이것도 미래 산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도
누군가는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포항이라는 거죠. 포항은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산업하고 관련된 것이 연구 중심 의과대학이거든요. 의사과학자? 예. 네. 그걸 지금 우리가 의과학자인데 이거를 막 논의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의사 증원 문제가 나왔는데 의사 증원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계속 추진을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무조건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 물론 의사들의 입장도 들어가면서 이제 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도 맞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나올 것인데 네. 기본적인 이 지금 의대 정원 확충 문제가 갈등으로 비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료 서비스 질을 확대해야 된다. 맞습니다. 질을 확대해야 된다. 이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 의료가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예를 들면 아이를 낳는다든지 지금 소아과에서 아이들이 밤에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뺑뺑이 도는 겁니다.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병원을 못 찾아서 정말 사망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그러니까요. 벌어지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를 위해서는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한 의사들의 주장은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확대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의료 질이 떨어진다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의사들 주장도 이게 만약에 새로 증원을 하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 의료나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반드시 하는 걸로 간다면 자기들도 그렇게 반대를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원을 하면 이게 또 피부과라든지 인기 몇 개 종목으로만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지금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가 지금 거의 이제 절박한 상황까지 갔고 더 이상 국민들도 더 이상은 이걸 놔둘 수는 없다라는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의대 정원은 좀 느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우리 지금 포항 우리가 추진하는 R&D 의과대학은 요거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예. 우리는 소위 말하면 미래산업입니다. 그렇죠. 미래산업이고 예. 이거는 R&D라는 게 연구 개발이거든요. 그냥 그 임상 실험에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러는 그 치료를 하고 이러는 것을 넘어서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재생의학, 뭐 손가락이나 절단이 됐을 때 다시 손가락을 뭐 재생해서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신기술 개발하는 거? 완전 새로운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기술과 최신 그렇죠. 첨단 기술과 그다음 자본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그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신약 한 개를 개발하는데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고 그렇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 100조 이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막 바이엘에서 개발한 어떤 신약 아스피린이나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죠. 그 뭐 진짜 몇 수십 년간 수십 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약 개발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매진을 할 수 있는 의사이면서 과학자, 공학자이면서 의사 이런 사람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과학자 중심 R&D 의대를 만드는 곳이 어디가 가장 적합한 장소냐. 그게 바로 우리 포항과 대전 정도입니다.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 그리고 포스텍이 있는 우리 포항. 네. 우리 포항은 그 포스텍의 장점이 생명과학이거든요. 그렇죠. 예, 생명과학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3, 4세대 방사관 가속기가 있고요. 또 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도 이것도 제가 의원 돼서 제가 과방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예산을 네. 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린 백신 그린 백신? 실증 지원센터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인재들이 있습니다. 포스텍과 한동대에 네. 이런 인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벌써 지난 2020년에 한미 그 사이언스 네. 하고 MOU 체결도 그렇죠.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관련 기업들이 한 50여 개의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특히나 그 경자구역에 지금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또 지정을 받아서 지금 지금 대련이죠. 네, 그 네, 경제자유 구역에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준비된 것들이 이제는 R&D 연구 그러니까 의과대학, 네. 의과대학을 만들 시점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의대가 신설이 되면은 명실상부 포항은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선도 도시가 될 뿐만이 아니라 활용 점정을 찍는 거죠. 네. 활용 점정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연구 중심 의과대학은 의대도 물론 만들어지면 병원도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그 모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맞아요. 대로 모두 포항 시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우리 정치를 하는 모든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도의원 다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반드시 한번 이뤄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가 재선 때는 영일만 대교 예. 제가 다음에 일을 하면 지금도 물론 하고는 있지만 네. 당장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연구 중심 의과대학은 정말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뭐 지역의 영향들이 좀 집중이 돼야지 네. 이루어지는 거고요. 뭐 방금 이제 의대 정원 문제 얘기도 하셨고요. 또 지역 의료가 붕괴됐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지역 현안들이 또 이렇게 자꾸 맞물리는 것 같아요. 한 예로 우리 포항 시민 가운데 좀 몸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 사실 월요일 아침 되면 서울의 상급병원으로 가시는 네. 분들 그분들이 이제 서울역을 갔다가 수서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서 예. SRT가 네네. 정말 개통되면서 이게 너무 이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아니 쉽지 않았을 텐데. 3조 이상이 드는 영일만 대교 사업보다 그게 영일만 대교 사업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보다 SRT가 피부가 포항수소 와닿거든요. 네. SRT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좋아하시고 그러니까요. 박수도 한 2배로 더 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아 사실은 제가 국토위에 그 무서운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이유가 영일만 대교 때문에 갔거든요. 그렇죠. 영일만 대교 때문에 갔는데 제가 소통의 날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갔는데 주민들이 오시더니 이 SRT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정말 불편하고 이게 좀 했으면 포항 수서 SRT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국토에 오자마자 바로 이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우리 그 동해선 KTX 지금 포항까지 오는 동해안 KTX 이용률이 그 주말에는 118%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예. 전국 과거 최고고 그랬죠. 예. 완전히 포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경북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이만저만이 맞아요. 아니고요. 또 좌석이 굉장히 매진이 돼서 입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연간 17만 명. 아, 연간 17만 예, 명이 예. 입석을 한다고요? 네네. 이야. 그래서 노선 신설은 필요하구나. 제가 이 데이터를 딱 잡고 무조건 고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서울에 그러니까요. 예. 그 대형 병원 가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철강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철강 협회라든지 아, 대부분 다 강남으로 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분들한테도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그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부터 SR 사장 이국종 사장을 바로 만났죠. 그리고 국토부의 이제 철도 운영 과장 만나서 노선 신설하자라고 제가 그때부터 뭐 의무로 양으로 뭐 엄청 공식 비공식 네. 압박을 하면서 왜 필요한지 정말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장관 차관도 만났는데 사실 이 SR이 이 그 신설을 하는 가장 반대하는 게 코레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코레일 노조가 우리도 SR에 우리도 그 포항 네, 네. 수서행에 우리도 들어가겠다라는 주장을 쭉 했었기 때문에 네, 네. 이 코레일을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그 어떻게 코레일 노조를 잘 설득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너무 길어서요. 생략을 하고 여하튼 이게 이제 신설이 됐는데 사실 지금은 하루에 왕복 2편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증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 숙제는 또 증편을 하는 것인데 또 증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와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또 많이 또 산출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사실은 2027년에 이제 그 차량을 지금 그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다 좀 만들어진다고 증편이 합니다. 될 수 있는? 예, 증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27년에는 평택 오송에 그 복복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증편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증편이 20 중요하지만 네. 증편이 중요하지만 네. 이게 신설을 해야 일단 증편이 되니까 예. 일단 신설부터 늘어나는 해야죠. 건 좋은데 지금들은 네. 늘어나는 건 좋은데 예. 진짜 포항역 가서 예. 찾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주차난.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하나 해놓으면 다음 숙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SRT가 만들어지고 그 포항에 강남에 있는 분들이 포항이 얼마나 여행하기 좋은 그럼요. 곳입니까? 예. 저는 우리가 가는 것보다 그쪽에서 오고 싶은 맞습니다. 정말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포항이 되지 정말 포항에 않을까. 가까운, 예, 예. 정말 그렇게 되고 주차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이거 SRT 신설하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지 이랬는데 천만에요. 바로 주차난 얘기를 더큰 하시는 숙제가 거예요. 더 큰 늦어진 숙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몇 차례 가서 좀 살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진입도로 그리고 그렇죠. 주차난 이 두 가지입니다. 진입도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진입할 때는 6차선이에요. 맞습니다. 그다음 돌아서면은
편도 2차선입니다. 맞아요. 그러니 한 차선은 택시가 다 점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차선에 뭐 버스, 승용차, 그다음에 모든 차량이 글로 몰려서 병목이 너무 심해요. 병목 예.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 개선 지금 네. 용역을 좀 주는 아하.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차장인데 지금 현재 보통 주차장을 만들 때는 이게 철도공단에서 만드는데 이 KTX 역을 만들면서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 네. 승객 숫자를 계산을 해서 이제 주차량을 확보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지금 332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항에서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 주차장을 405면 정도 되는 400여 면 되는 400면이죠. 이거를 임시 주차장을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렇죠. 그 기한이 만료가 돼서 맞습니다. 곧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걱정인데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국철도공단은 보통은 그 역사 만들어줄 때 그때 그까지만. 주차장 만드는 걸로 끝입니다. 음. 그 다음부터는 차후에 엄청난 뭐 그 변화가 와서 이용객이 엄청 늘어난다든지 뭔가 큰 변화가 있으면 그걸 조사를 해서 다시 어떤 또 대책을 이제 세우는 시간을- 용역을 주고 대책을 세우는데 일단은 지금 어떤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제가 좀 주라고 그랬고요. 예.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역사 동측에 보면은 네네. 신설 주차장 부지로 할 만한 게 좀 아, 보입니다.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든 좀 신설을 해달라라고 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음. 지금 공단에서는 상당히 좀 지금 현재까지는 소극적이긴 한데 정 안 되면 민간에게 넘겨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하라라고 제가 지금 어떤 게 더 나을지 네. 지금 검토를 하라 그랬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 운영 실태 다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용역을 줘서 좀 답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니까 여하튼 신설 주차장이 필요하다라는 건 저는 뭐 100번 제가 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또다시 추진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또 지진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네. 이제 11월은 아. 포항으로서 또 기억의 달이지 않습니까? 전례 없는 네네. 지진. 이제 벌써 이제 만 5년이 됐습니다. 또 우리 깊었던 상처가 좀 많이 아물긴 했지만 뭐 재난이라는 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진 특별법 제정에 또 앞장서셨고 이제 그게 이제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 또 계속 또 계속입니다. 지켜봐야 되고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챙겨봐야 될 텐데 뭐 이게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지진 관련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초선돼서 2017년 11월 15일 날 지진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제 초선 임기는 다 지진으로 채워졌습니다. 일단 지진이 난 순간부터 제가 이게 지열 발전소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바로 네. 제가 상임위를 농해수위에서 산자위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자연재해가 아닐 수 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일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산업부 얘기를 해서 정부 조사 연구단을 저희가 바로 그렇죠. 출범을 시켰죠. 그랬었죠. 바로. 예. 예. 근데 여기서 한국 교수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입맛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 유수한. 근데 산업부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지진에 또 지열 발전에 관련된 전문가들만 다 그 반 정도 모시고 와서 이 조사단이 발족이 됐는데 1년 만에 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촉발 지진이라는 결과를 냈고 이게 이제 우리한테 많은 희망을 줬죠.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12만 가구,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피해를 받고 그러니까요. 물적 피해를 받고 또 정신적 피해를 받고 이런데 어디 가서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부에서 자연재해로 하면은 고작 뭐 완파를 해봐야 돈 900만 원 이게 전부였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촉발 지진이라는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제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에 준해서 저희가 지금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네. 아주 세게 강하게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 통과될 때까지 한 7개월 조금 더 걸렸는데요. 그 맞습니다. 과정이 저한테는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저도 지켜봤었고요. 왜냐하면 이 특별법이라는 건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 통과는 그 상임위, 법안 소위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약 10여 명의 여야 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난상 토론 끝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당시에
특위로 통과를 시키자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고 그랬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었고 저만 외로운 사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난 절대로 그렇게 특위로 가면은 하세월이고 그렇죠. 특위로 가면은 그냥 정치적 공방만 하다 그냥 맞아요. 날아가 네, 버린다. 맞습니다. 예. 그럼 2019년 말이면 2020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 들어와서 철진한 지진법을 논의하기에는 그거는 안 맞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제 지상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국무총리 공간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정말 제가 많이 했었는데 여야 의원을 그냥 넘어서 이거는 제가 호소를 하고 그랬는데 많이 공감을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예. 또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한 길만 한 방향만 바라보고 가주셨어요. 이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산자위 통과가 됐고요. 산 넘어 산이라고 산자위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이때가 또 그 공수처법 때문에 지금 그 국회가 정말 난장판이 돼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 17일 날 그 공수처 그 패스트 트랙 네.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법을 통과시켰던 그래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로부터는 조금 눈총을 받았습니다. 자기 지역만 챙긴 게 아니냐 이런 눈총을 받았지만 저한테는 아니죠. 12만 예. 가구에 예. 우리 피해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그때 그 숨막히는 순간들이었어요. 그 통과가 되고 정말 포항을 도왔죠. 하늘도 도운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번 포항 그 지진에 따른 피해 구제 현황 자료를 좀 네. 받아보니까요. 그 실질적으로 그 피해 금액이 지급이 된 게 지급된 게 10만 8천 가구. 아, 예, 10만 가구. 거의 11만 가구로 예,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11만 가구죠. 그러니까 12만 6천이 접수를 신청을 했는데 11만 가구 정도가 이제 지급을 받았고요. 네. 금액은 약 5천억 현금 지급으로, 5천억? 예, 현금으로 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아. 지급이 된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지급하면 다 간접 지급인데 그러니까요. 뭐 이자를 낮춰준다든지 뭐 이런 지원인데 이건 직접적으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피해 건당 평균 한 457만 원, 46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서 예. 그나마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나마 좀 그래도 위로가 됐다는 생각이 이것도 특별법 들고요. 없으면 특별법 뭐 없으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보다 또 경제 활성화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한 6,500억 정도 지금 국비를 받아와서 지금 각 지역에서 이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만약 특별법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던 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말 사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럼요. 아마 우리 국회 생기고는 다른 의원님들은 유일무이한 법이 아닌가 이러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때 그 당시에 당에서 그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최초의 유일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당론으로 채택해줬고 그다음 이걸 해당 상임위에서 정말 처리했다라는 거, 예, 그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수처 패스트트랙 혼란 속에서 또 혼란 했다라는 속에서 거.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시민들에게 감사드릴 뿐입니다. 참 예. 시민들 그때 시민들도 하나같이 상경 정말, 집회하면서 상경 특별법 집회 제정해 해주시고, 달라고 예, 정부에 예. 또 하고 사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어떤 포항 지진 사례가 전 세계의 지질학계가 주목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 후속 대책들도 하나의 바이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후속 네. 대책까지 진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또 끝까지 네, 또 네. 지켜봐 주셨으면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하는 네.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난 지역, 지열발전소 있었던 지역에 지금 신부 네. 그 아주 깊이 네. 그 지진계를 지진계. 넣어서 지금 이제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도 좀 전에 제가 그 산업부에서 보고가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이고. 그 센터 짓는데 예산을 좀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예결위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예산에 잘 또 반영하도록 해야죠. 네. 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얘기가 네. 뭐 이런 큰 과업들 연속성 있게 또 가져가려면 또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또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자 이런 힘은 이런 힘이 좀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영일만 대교입니다. 영일만 대교, 네. 예, 그렇죠. 어디까지 네. 온 겁니까? 언제쯤 볼 수 있나요? 영일만 대교는 네. 빨리 봤으면 좋겠죠. 네. 근데 영일만 대교는 내년에 이제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된 게
조사 설계비가 540억이고요. 네. 공사비가 376억 해서 916억이 지금 916억. 일단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도로공사 측에서는 이 확보된 금액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부족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번 국회 심의 11월부터 심의를 하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추가해서 또 그 대교 건설에 아무튼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예. 영일만 대교는 그냥 그 영일만 이렇게 가로지르는 다리 하나가 아니에요. 네.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 동해안의 그 울산 포항 영덕 이 고속도로 이걸 연결해서 이 소위 동해안의 이 등줄 여기 고속도로를 이제 완성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서해안 그다음 남해안 쪽으로는 고속도로가 다 돼 있죠. 연결이 돼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에서 남해안에서 올라와서 이 동해안이 꺾여 있거든요. 꺾여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완성을 해서 U자형의 그런 그 물류 흐름을 물류 흐름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영일만 대교는 앞으로 아까 언제 보냐 그랬는데 최대한 빨리 해봐야죠. 이건 정말 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해서 그러니까요, 예. 8년 할 걸 7년에 땡기고 7년 할 걸 6년에 땡기냐인데 적어도 그 이게 환동해권 지금 우리가 지금 환동의 경제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 영일만 항이 원래 환동의 그 북방 무역을 대비한 그런 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교가 완성이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북방 물류 허브 도시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포항을 또 환동의 물류 중심 도시로 명실상부 올려놓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블루벨리하고 지금 영일만 산단 이쪽을 또 연결하는데 네. 여기에서 굉장히 교통 편리성이 있죠. 그래서 물류 이동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랜드마크도 그렇죠. 확실한 랜드마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기존에 어떤 흥해로 우회도 하는 이 길이 그냥 있는데 그걸로 가면 되지 굳이 이렇게 연결할 필요 있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더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교라는 게 꼭 교통, 차량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그렇죠. 예, 관광용도 있죠. 우리가 뭐 부산의 광안리 대교 이야기하는 게 뭐 차단인다고 랜드마크가 된 얘기합니까? 거죠. 그렇죠. 랜드마크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대교들도 다 그 대교 보러 또 그 도시를 방문하고 이러니까요. 그런 효과를 생각한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길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항의 랜드마크로 요즘 스페이스 워크 보러 포항에 네. 관광 많이 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교가 하나 추가가 된다면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한 번씩 다 와서 그 건너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시간도 좀 있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요. 자, 정치권 얘기 잠시 제가 좀 해볼 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당에서 또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자, 어쨌든 국민의힘이 쇄신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당 주요 인사로서 어쨌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어떤 그 대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뭐 최근에 어떤 그 어떻게 할까요? 인유한 혁신위원장님, 네네. 이분에게 또 어떤 큰 역할을 주어졌고, 지금 당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그 우리 강서구 구청장 선거에 네. 졌는데 뭐 조그만한 선거에 졌다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드러나는 게 선거거든요. 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분명히 변하라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경종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뽑아놨지만 네.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 발목 잡기가 멈춰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다음 총선이 정말로 중요하고 총선에서 우리 국힘이 적어도 그 의석의 과반을 얻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번 선거를 예방주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국민들이 회초리를 드나 철저하게 살피고 쇄신과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인유한 그 혁신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혁신의 이제 깃발을 들 텐데요. 네. 그래서 의원님들은 어떤 방향이든지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그러면 다들 함께 같이 동참을 해서 거기에 정말 함께 해야죠. 예,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게 혁신이라는 게 이게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권이 무슨 내려놓기를 한다, 뭐 골프를 안 치다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은 민생이에요. 내 먹고 그럼요. 사는 거, 예.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의 방향은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의 힘듦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답을 내놓는 게 혁신의 저는 그 혁신이 해야 될 혁신의 그 방향이 아닐까 그렇죠. 싶고요. 예, 거기 이제 실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지금부터 머리를 좀 맞대고 고민을 해야죠. 네. 예. 뭐,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이뇨한 잘하실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뇨한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현재 국민공감 총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하시는데. 네, 국민공감은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또 네네. 우리 당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정부 정책을 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도 하고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예, 받는 예, 분들은. 문제가 있다면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국회의원들의 가장 최대 모임이고요. 네. 이게 처음에 뭐 민들렌지 진달렌지 이래서 뭐 처음에 못 만들게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제가 막상 만들어서 제가 총괄 간사로 매해 스터디 모임을 하니까 아무도 그런 오해를 하지 않고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대표님, 원내대표님도 항상 오시고요. 가장 최근에 모셨던 분이 바로 이뇨한 위원장이세요. 그렇군요. 네, 이뇨한 위원장 그때 모셨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 가히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신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 사고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일상의 국민의 마음을 굉장히 꿰뚫어 보시고 이 소통하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대한민국인이라는 이 자긍심 또 굉장히 크시고 이래서 네. 저는 아마 우리 당에서 이번에 그 아주 편안하면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로 좋은 그 대책들을 좀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바쁜 현안들도 있겠지만 또 지역에 또 내려오셔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또 소통의 시간도 많이 갖고 네. 한데 결국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민생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을 네, 테고 네, 네. 요즘 주로 어떤 얘기들 많이 듣습니까? 요즘은 영일만 대교도 했다 그러고 SRT도 했다 이러니까 뭐 해달란 말씀은 안 하세요. 뭐 해달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예. 요즘 제일 많이 제가 듣는 게 그 좀 잘해서 내년 총선을 좀 이겨라. 그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아무래도 우리 지역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지지해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좀 제발 좀 똑바로 해가지고 국민들 사랑도 받고 그 민심도 잘 수렴하고 해서 좀 이길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을 사실은 제일 많이 듣습니다. 예. 자, 뭐 의원님 본인 스스로 그런 말씀 하시기가 좀 뭐 곤란할 수도 있는데 예. 결국은 이제 힘 있는 정치인이 왜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힘 있는 정치요? 제가 사실 이번에 국토위에 와가지고 이 굵직굵직한 것들 사실 쉽지 않은 저기 일들인데 네. 이게 설마 될까 이랬는데 막 밀어붙이니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전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제가 일단은 재선이고 국토위에 왔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들이 좀 평가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는 힘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힘이 있다라는 건 역량이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 정치인으로서 그 역량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저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없으면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빵점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 있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죠. 한번 내가 이거를 목표를 삼고 이건 추진하겠다. 내가 정말 사활을 걸겠다. 그럼 정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정치 인생까지 걸수 있는? 진군뿐 오로지 전진 이래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이 또 모든 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저도 지금 이제 또 서울의 서울시 의원도 8년을 했고 국회의원도 이제 7년 8년을 했는데 계속해서 새롭게 배우면서 이 경험이 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힘 있는 정치인이라는 게 결국 역량이 있다는 소리고 이런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은 또 경험을 쌓아야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저도 사실 그 요즘 보니까 뭐 어디 저한테 무슨 이상한 말 차출 이런 얘기를 하든 전혀 사실 제가 뭐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금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제 고향에 뿌리를 내려서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데 뭐 저는 이번에 저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은 여하튼 제가 쌓은 경험이나 아까 말한 모든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하튼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잘 살고
또 포항이 한 멋지게 바꿔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방은 다 안 된다. 라는 이런 가설들을 좀 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된다. 지방도 잘 살 수 있다. 네, 의미 있는 그리고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도 지방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죠. 가긴 어딜 갑니까? 아니 제가 아까 네. 한번 들어보니까 진짜 여러 모임 어떤 그 연구단체 또 중요한 자리에 또 간사 어떤 뭐 네. 대변인 또 큰 역할을 하시는데 아니 그럴 시간들이 다 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체력도 또 힘드실 텐데. 국회의원은요. 네. 지력보다 체력이 더 와야 된다는 말이 지력보다 있습니다. 체력. 정말 이 체력을 요하는 건데 오늘도 제가 지금 끝나고 바로 또 서울을 가야 되고 네. 내일 아침에 또 회의를 해야 되지만 월에서 이제 평일에는 국회에서 일을 해야 되고 네. 주말에는 지역을 또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일거리도 찾고 민원도 듣고 제가 지금 또 소통의 날도 늘 하고 늘 있기 하잖아요. 때문에 예. 하고 나면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체력인데요. 저는 뭐 체력이 별 게 있습니까? 잘 먹고 예, 잘 자고 그다음 운동하고인데 제가 잘 먹고 잘 자고는 잘합니다. 근데 운동은 지금 포항에 제가 주말에 내려오면요 매일 8km씩 걷습니다. 8km나요? 예, 딱 좋습니다. 저희 야. 어디죠? 우리 철기수? 철길숲, 네네 철길숲이 저희 용흥동에서 저 효자교에 돌아오면은 딱 8km가 걸립니다. 야. 그래서 8km를 한 1시간 10분 만에 딱 걷는데요. 단순하게 한 시간 10분이 아니잖아요. 또 주민들도 만나야 되고 얘기도 들어야 되고. 만나면 2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냥 막 달립니다. 그래서 거의 달리듯이 걷는데요. 그게 저는 밤에 참 좋고 밤에 한밤에 걸으니까 주로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걸으니까 주민들 언제든지 그 시간에 오시면 거의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제가 걸으니까 그때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좀 더 시간을 네. 많은 시간을 준비했다면 또 여러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회들은 계속 좀 만들 거고요.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파원 TV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끝으로 지금 기대들을 현안에 대한 어떤 기대들도 많이 하시는 시민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제가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대 이상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신뢰도 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사실 주중에는 국회에서 또 주말은 우리 지역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늘 어깨 두드려 주시고 열심히 하라 하시고 또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하시는 이런 긍정의 반응을 늘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힘들다가도 힘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또 처음처럼 변함없이 늘 부지런히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낮은 자세로 늘 초심 잃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잘 쌓아서 또 다음에 주민들이 언제나 또 원하시면 제가 또 한없이 제 역량을 다해서 우리 포항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요. 포항은 지금 희망의 도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포항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가 될 겁니다. 2차 전지 산업도 있고요. 또 우리 R&D 연구 중심 의과대학을 통한 바이오 헬스 산업도 있고 수소 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포항은 환동의 물류 중심 도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포항은 해양 문화 관광 도시로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시보다도 행복한 도시 포항을 만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역 현안은 단순히 지도층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이 더해질수록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포항이 이만큼 역동성을 더해가는데도 시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김정재 국회의원과 함께한 정혜수 포항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